안녕하세요. 잡다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많이 알려지면서 메타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정말 메타인지가 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학습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인지를 조금 자세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인지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인지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여 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내가 책을 읽었으면 내가 책을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게 그냥 인지고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제 약간 좁은 개념하고 넓은 개념이 있는데요. 좁은 개념으로는 본인의 생각에 대한 생각, 즉 자신이 인지한 것을 자신이 정말로 인지했는지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게 좁은 의미의 메타인지이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인지행위, 그러니까 인지행위라는 건 이제 아는 행위죠. 뭔가를 알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관찰을 하고 통제를 하고 평가하는 등의 전체의 과정을 다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랑 메타인지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책을 보면서 그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예요. 근데 메타인지는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정말로 이해했는지,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즉, 어떠한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 그 지식 혹은 학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인지고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지식이나 학습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정말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메타인지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밖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인지와 메타인지는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독립돼서 따로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다시 예로 들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메타인지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책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이 부분이 인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메타인지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읽거나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천천히 읽기 등을 통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메타인지는 인지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자기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누구나 다 메타인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메타인지가 실제 자기의 인지와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예요.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인지와 메타인지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메타인지의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의 속도와 학습의 정확성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내용은 EBS에서 2010년도에 방영했었던 0.1%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 실험을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 실험에서 이제 학생들을 성적 상위 0.1% 이내에 드는 이제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A그룹에 두고요. 그리고 평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B그룹에 둡니다. 이 A그룹과 B그룹의 차이는 성적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즉 학생들의 IQ나 이 부모님들의 경제력, 학벌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험자는 이 실험에서 A그룹, B그룹 둘 다에게 25개의 단어를 단어당 3초씩 총 75초 동안 암기를 하게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A그룹과 B그룹의 정답률은 놀랍게도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즉 성적 상위 0.1% 이내의 친구들이나
평균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두 그룹의 암기율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실험자는 이 두 그룹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75개의 단어 중 본인이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즉 75개의 단어 중에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해 보라고 시켜봤던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A그룹, 즉 성적 상위 0.1%에 들어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모를 거라고 체크했던 단어와 실제로 자신이 모르는 단어가 평균 성적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평균으로 하는 친구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IQ, 암기력 등과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메타인지는 이렇게 성적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셀프 테스트 효과에 관한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50개의 무작위 단어의 짝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호랑이, 깃발 이런 식의 짝을 50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고 일정 시간 모두 두 그룹에게 동일한 시간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차이를 두는데요. 한 그룹은 재학습을 시키고 한 그룹은 셀프 테스트를 시킵니다. 즉 셀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시험을 보는 거죠. 혼자서 내가 앞 단어를 보고 뒷 단어를 생각해낸다든지 뒷 단어를 보고 앞 단어를 생각해낸다든지 하는 스스로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재학습은 그냥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혼자 공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두 그룹의 점수 차이는 10점이 났습니다. 즉 셀프 테스트를 선택한 그룹이 재학습을 선택한 그룹보다 10점이 높았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셀프 테스트를 보는 건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내가 맞췄으면 아는 거고 못 맞췄으면 모르는 거고. 하지만 재학습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재학습을 선택한 친구들도 자신이 재학습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메타인지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스스로 인지한 메타인지보다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히 맞고 틀리고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방법이 성적을 좀 더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사실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메타인지의 착각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재학습을 선택한 친구들도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메타인지를 실행했을 거고, 다만 셀프 테스트를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정확히 자기를 객관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셀프 테스트가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메타인지는 사용 능력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어요. 펄킨스라는 사람이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고요. 이게 원래 영어에서 온 용어라 제가 한글로 바꾼 거라 조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테시드라고 하면 약간 안무게, 무거네라는 뜻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서 제가 무지라고 바꿨고요. 2단계는 인식, 3단계는 전략, 4단계는 성찰입니다. 1단계의 무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건 아는 건가? 내가 이건 모르는 건가?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도 사실은 무지와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의 일부분은 실행을 하고 있으나 이게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요번에 동명사를 배우다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한 부분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내가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를 배웠고 요번 시간에 동명사를 배우면서 두 개를 비교, 대조 등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얻어낸 게 아니라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 배웠었는데 그거 뭐라고 했었는데
동명사랑 비슷하다. 그냥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메타인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메타인지의 일부분은 우연에 의해서든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전략 단계고요. 이 전략 단계를 실제로 행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은 공부를 되게 빨리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더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부가 늘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습을 하는 동안에 이 친구들은 모든 걸 세분화, 그룹화, 증거찾기, 의사결정 등의 모든 전략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처럼 이 아이가 영어 어법을 배우게 되면 오늘은 뭐 투부정사, 내일은 동명사, 모레는 분사구문, 뭐 가정법 이렇게 배운다고 가정을 하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들의 비슷한 점, 차이점,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다 머리에 쌓습니다. 쌓는다라는 말은 과거께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배운 것과 저번에 배웠던 게 무슨 차이가 있고, 오늘 배운 것과 저번에 배운 것의 공통점은 뭐가 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 전략을 잘 세우면 공부가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머리에 약간 칸막이처럼 세분화가 돼요.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즉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놓지만 그 안에서 차이점도 분명히 이 친구들은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성찰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전략을 하는 친구들은 성찰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4단계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3단계 전략 플러스 성찰을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나서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말고사 준비를 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략이 있었겠죠. 내가 어떠한 식으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보겠다라는 전략이 있었을 거고 그 전략을 본인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뭐 영어는 며칠 전에 하려고 했었고 수학은 내가 잘하니까 전날 하려고 했었고 암기 과목은 내가 암기를 잘 못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외우려고 했었고 자기가 메타인지의 전략을 사용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전략의 문제점, 잘 된 점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메타인지에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과연 메타인지는 어떻게 실행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자기가 요번에 기말고사를 할 건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떤지, 일단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대략적으로 어떤지, 이제 본인의 중간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요번에 해야 될 과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장단점을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해. 영어를 잘해. 나는 암기 과목을 잘해. 뭐 이러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요. 이러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계획을 설정하겠죠. 내가 암기 과목을 잘하면 그 미리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전 그 전에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그 내용만 좀 파악을 해놨다가 암기할 것만 좀 체크를 해놓고 시험 전날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장단점을 통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전략 적용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짰으면 오늘 뭐 하기로 했다. 그럼 그날 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되돌아보기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퍼킨슨의 메타인지 4단계에서도 그렇고 메타인지의 실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 마지막이 성찰, 되돌아보기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타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되돌아보는 거죠. 이 되돌아보는 걸 통해서 다음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과업이나 비슷한 목표가 생겼을 때 자신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좀 더 계획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메타 인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메타 인지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메타 인지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